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석 2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박수만 치면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이제 그냥 주물럭 해줘라.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갑자기 애아부 나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사계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사 유튜브 우리 변정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수 정치에 새 판을 꿈꾸다가 판을 꿈꾸긴 꿈꾸는지 요즘에는 뭘 하는지 영 보이지 않는 우리 쓴소리 전문가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정철형과 쌀집형만 바라보고 있는 언론학 박사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가끔은 취재도 하는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지역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15일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9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시작된 민생 토론회, 뭐 이제 저희 변정소에서도 이제 뭐 몇 차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민생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퍼주겠다는 예산만 수십조 원. 천조. 예. 천조였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일종의 선심성, 오해나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선거가 끝난 후 한참 후에야 드디어 제주에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뭐 제2공항이라든가 제주 신항, 그리고 이제 뭐 상급 종합병원 추진,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 지원하겠다, 요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두 분 혹시 요 관련해서 방송을 직접 보셨는지요? 방송을 직접 안 보고 뉴스로 보셨습니까? 문 교수님은 어떻게 방송 보셨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저기 대통령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오시든가. 대통령 남편이 와가지고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모처럼 좀 화색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제주 민생 토론에 관련한 여러 현안들, 약속들에 대해서 도당으로서, 여당의 도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함께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주 도정 역시 오지사의 반응이 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반면에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제주에 와서 다시 시켜줬고, 뭘 해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도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두 분 이번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 보시는지, 아니면 그저 그랬다,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지. 소맥을 한라산으로 말았는지 진로로 말았는지가 궁금한 거지 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 남편이 뭐라고 얘기한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상급병원을 바로, 나는 의료대란의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와서 상급병원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제일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뭘 안 다뤄도 의미 없음인데 상급병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뻥을 까도 이렇게까지 뻥을 까면 안 되죠. 도민 농락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주도민들도 딱 응급실에 뭐 의사들 부족하고, 뭐 저희 아버지부터가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장 의료대란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순서를 말씀하고 뭐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거 화가 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평가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명태균 얘기로 돌아가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태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예. 그렇지, 만날 필요가 없죠. 대통령은 관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 남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특별한 성과가 뭐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대통령도 아쉬웠고 오지사도 아쉬웠다. 예, 예.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실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그걸 어떻게 로드맵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게끔 거기서 건의를 한다거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통령도 그냥 일반론에 있는 정책적인 얘기 공약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예. 고지사는 또 자기가 관심이 가는 행정체제 개편을 건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이 제2공항 하겠다라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또 신항만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행정수장인 도지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밝혔잖아요. 도지사가요? 그 제2공항 도지사가 제2공항 하는 데 대해서 뭐 답변했나?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언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지사가 발언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현안이잖아요. 대통령이 질문 말씀 선후를 따질 게 아니라 제주도 해난의 입장 우리 제주도는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지사는? 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건의 관련해가지고 포함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제주도 나는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행정체제 기존 행정체제 아니 행정체제를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다 얘기해. 그렇게 지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핑계지. 아니죠.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민생 토론이라고 하는 지금 그 오빠가 댕기는 거는 딱 틀에 갇혀진 아니 지사가 거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주잖아.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아니 우리 옹호가 아니라 여기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 아 형식은 정해져 있는 건 알아요 내가.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아니 시간 정해져 있잖아. 배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배분을 해? 행정체제 이거 한 거 잘해 주십시오. 공항은 어떻게 협조하겠습니다. 이거 그건 요령이지. 시간 좀 짧다고 해서 할 말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저 도지사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요 부분은 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아니 5분 주어졌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5분 주어졌다. 1분 행정체제 얘기하고 길게 얘기했다고 5분 동안에 그거 쫙 얘기했다고 도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에는 이런 거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5분이면 충분하지. 그건 도지사의 능력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브리핑을 하는 능력. 그걸 갖고 시간이 짜여졌다고 해서 그걸 변명해버리면 아니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는 하라고 그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빠뜨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제주도 지금 현안이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할 시간이 주어졌으면 대통령보다 저 주요 현안 망라해서 간단하게 요구하는 거고 나중이라면 대통령 말을 받아서 그걸 간단하게 언급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분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토론이든 뭐든 간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잘못하셨네요. 아니 지사를 쉴드 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사는 그거 보면 오지사나 윤두탱이나 다룰 게 하나도 없더라고. 더 말씀 얘기해 보세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4.3 관련한 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 관광청 얘기도 좀 요렇게 아쉬운 하고 점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을 물어보려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간담회지 이거 여론 수렴이 자기니까 토론한 건 아니잖아요. 하면 제주도라는 특성도 제주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예. 정도는 배석하게 해서 의견도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관광청 문제, 이거 누군가는 거론할 거 아닙니까? 예. 관광청 문제라든가 이런 저 공항에 대해서 갈등 문제라든가 공항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갈등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에서도 갈등 해결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한다거나 이런 뭐 전향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는 양쪽 다 대통령실 측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예. 제주도에서 준비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빠졌다 개별적으로 얘기 뭐 관광청 공약해 놓고 어떠냐 4.3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보상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런 부분 어떻게 되냐 이런 뭐 개별적인 걸 논하기에 앞서서 이게 틀 자체가 조금 아쉽다. 다음 또 기회가 있다면 요걸 계기로 해서 좀 틀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 역할 대통령실에 우리 제주도 도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축은 도지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의 역할이 보이질 않았다. 이런 점에서 내가 도지사를 약간 비판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마지막 뭐 교수님은 뭐 혹시 할 말 없습니다. 예. 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사실상 민생 토론회도 정말 거의 마지막을 제주도로 했는데 정말 미루다가 이번에 온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정말 제주도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때도 정말 투표일 하루인가 이틀 전에야 그때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동문 로타리에서 유세를 했고 취임 후에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당선자 신분 때도 이렇게 뭐 한 번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랬는데 또 올까요? 대통령? 모르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오리라 보십니까? 안 오리라 보십니까? 저는 안 오리라고 봅니다. 안 오리라 보시는군요. 네. 저는 예. 올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 과하고. 세다. 예. 올 필요가 없다. 안 온다. 예. 올 필요가 없으면 두 분 답변 오늘 너무 씁쓸하네요. 예. 민생 토론을 명태균이가 댕겨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박사가 차라리 민생 토론회를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태균 씨도 박사인가? 두 박사가 서로 김건희 박사하고 명태균 박사하고 명태균도 대통령실에서 명박사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부르면 박사 아닙니까? 아니 저 변호사님도 가끔 저보고 고박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런 학위가 없는데 반납한다고 그러길래. 아니 하도 그런 박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박사를 아예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명박사나 김 박사나 네. 대한민국을 그렇죠. 움직이는 박사님들이라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자들이 와서 좀 얘기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명태균의 지시를 받는 게 김건희 박사니까 명박사 지시를 받는 게 김 박사니까 그러면 사실은 명만 오면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 필요 없고 김건희도 올 필요 없어. 명이 와서 상황 파악하고 김건희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되는 건데 뭐. 그 얘기를 명이 뭐 혼자 떠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그냥 시키는 시나리오는 내가 짤 테니까 시키는 대로 연기나 잘해라. 근데 또 김종인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연기나 잘해라.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연기하면 되는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하고 뭐 술 한 잔씩 하면서.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교수님은. 아니 나는 오히려 왔다 가는 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봐요. 도민정서에도 그렇고. 도민정서 안 그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막 머리 복잡한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대통령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하겠네 도민들이. 절대로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 4.3 추념식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방문도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별장 없었나?
그래서 방문했나? 별장 없었나? 별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튼 예. 이제 아니, 올까요 안 올까요? 일단 이거부터 답해 주시죠.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부터 대통령 답해 비판하는 건 주십시오. 좋은데 그건 네. 정치적으로만 비판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걸 그 얘기 좀 이따 그러죠. 하시고 좀 이따 올까요 안 올까요? 나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올 일이 없다? 아니 그건 안 올 온다. 필요가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오면 그냥 개인 그냥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는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안 온다고 본다.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예. 그러면 4.3 추념식도 이제는 올 일이 없을 것이다. 올 일이 없을 것이라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안 온다는 게 그래도 제주도 대한민국의 일부인데 우리 저는 솔직히 최남단 그 대통령이 옛날 이게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네. 오게 되면 4.3이 저 주요한 저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그러는데 되겠죠. 이게 왜 4.3이 안 오냐면 사상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제 뉴라이트라서 뉴라이트 아니, 아니, 사상이 정권이라서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검찰도 그렇게 하잖아. 예. 이 사람은 주식을 몰랐을 그러니까 것이다. 이재명이 얘기할까요? 이재명이 그럼 사상을 모를 요즘 것이다. 유튜브 보니까 검찰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이 뭐 그 정도 권력 추측 소연이 못해. 배소연이가 뭐더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런 말도 흘러다니고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부적절 하다는 건 비판해도 좋은데. 예. 지금 다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문제잖아요. 아예 논외잖아요. 부적절한 게 차고 넘쳐서. 부적절 뭐 왜 다 차고 검찰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죄 안 졌는데 재판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 기소해가지고. 그게 우리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인식 심어보면 네. 우리 미래가 없어집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가- 더 할 말 나이가 없고 그래,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 검찰 발이잖아 그게. 법원발입니다. 법원발. 법원은 지금 재판 중인 거고 검찰 발로 기소하니까 법원에서 재판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형이 결정된 건 없고. 근데 결정되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결정되면 그 결정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죠. 법원의 그렇죠. 판단을 또 판단해 보겠다고 그런 이 정치 논리 때문에 네. 이게 사법 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거. 검찰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사법 질서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안 하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무슨 말 하려고 4.3에 대한 우리 부적절한 대구의 사람들 발언들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4.3 본질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폄훼한다 이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절박성, 그 민심에 미치는 절박성, 역사의 아픔 이런 것을 우리만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 뉴라이트든 뭐든 이번에 한강 아니 뉴라이트 이런 그런 이념적인 거 건 빼고. 빼자고. 자 한강 소설에 대해서도 작별하지 않는다. 공식적인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4.3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4.3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4.3에 대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평론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한강은 그 소설에서 그 이전에 그 남로당 세력과 이런 좌익 그 빨갱이들이 군경을 다 이렇게 기습해서 죽이고 이런 부분을 싹 빼고 그 다음에 군경이 그것에 대한 그 수비 차원에서 치안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학살이라고 하는 살벌한 단어를 쓰면서 한강은 거기서부터 공감이 되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소설과 역사적인 사실을 분간하지 못해서 국민들 가지고 희롱하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거짓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하나 대한민국이 있고 이제는 역사와 문학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하나가 있어서 대한민국 노벨상 2개는 다 사기다 라는 논리거든요. 그럼 4.3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혹은 인지를 잘 못하면 그 매체에 실으면 안 되죠. 혼자 일기장에 써야지. 혼자 일기장에 써야지.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걸 갖고 한 사람이 한 걸 전체로 일반화시킨다는 거는
저기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아니 한쪽 진영에서는 그걸 또 굉장히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 교수님의 생각이고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니 근데 그 뭐 이거는 제가 한강 소설 그런 예. 사람도 내가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아, 예, 난 예. 그래서 한강 책에 대해서 한 번도 논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돼서. 자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21회 방송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뭔가 우리가 마무리는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시간에도 쫓기고 이슈에도 쫓기고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요 마무리는 다시 한번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정치 이슈를 지역의 시선에서 좌와 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두 분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했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저는 네. 뭐 아까 그 우리 고 기자님이 뭐 오늘 토론이 뜨거웠다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부실한 토론이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좀 차분하게 그 정황과 그다음에 이 보도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논의를 좀 했어야 됐는데 네네. 시간에도 쫓기고 그 앞뒤 순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게도 해버리고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다음부터는 아니,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웃더라도 웃고 알겠습니다. 나서 허탈하지 않고 좀 웃고 나서 여운이 네. 좀 뿌듯하게 남는 웃음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혹시 뭐 허 변호사님은 아쉬운 부분 없으신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1월에 22회 방송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또 찾아오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아니 잠깐만. 예, 그 22회 방송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는데 올가을은 예, 김건희 박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할 것이다. 예, 풍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회도 예. 또한 용쓰일 것이다. 또한 용쓰일 것이다. 예, 예, 왠지 그게 99.9%의 확률로 맞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나는 다음 22회는 용수가 아니라 명수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명태균이가 계속 뻗치겠다고 그렇게 그랬잖아 하시죠. 명태균이가. 예. 이재명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